자, 2주 만에 돌아왔습니다. 미국 증시의 분위기를 생생하게 전해드리는 이항영의 월가이드 시간입니다. MTN 이항영 전문위원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지난 주말 사이에 그리고 지난 금요일에 미국 증시가 하락했습니다. 뭐 이후에 저희가 외신을 통해서 자주 전해드렸는데 먼저 시장에 대한 판단을 전해주시죠. 네, 너무 상투적인 말일지 모르겠지만 이럴 때마다 가장 시장의 뉴스의 타이틀은 지정학적 위험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지정학적 위험 때문에 주식시장이 좀 숨고르기에 좀 들어섰다라고 일단 저는 판단하고 있고요. 아시다시피 이란의 뭐 최고 사령관인가요? 군 실세를 이제 네네. 폭격한 거 아닙니까? 드론으로요. 드론 한 방으로 날려버렸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 이란에서도 이제 적극적인 보복을 한다고 그랬고요. 오늘 보면 트럼프 대통령이 일요일임에도 불구하고 막 미국을 또 건드리면 52개인가요? 타겟을 정확하게 찍어서 그렇죠. 엄청나게 또 하겠다니까 서로 말들의 잔치가 나오고 있습니다. 물론 어떻게 진행될지 모르겠지만 주식시장은 이런 불확실성을 싫어하는 법이거든요. 네네. 이런 것들이 주가를 좀 끌어내리는 요인이었습니다. 그렇지만 뭐 많이 내렸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죠. S&P 500, 다우지수, 나스닥이 물론 하락을 했지만 0.7에서 0.8% 내외니까요. 만약에 우리나라에서 이런 일이 벌어지면 2, 3% 떨어지는 거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그만큼 크게 내린 건 아니지만 어찌됐건 악재는 분명히 악재라는 것을 분명히 우리가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러셀 2000도 한 0.5% 내렸고요. 상대적으로 금값이라든가 원유값은 상승했습니다. 아시다시피 호르무즈 해역이 이제 그 앞에 그렇죠. 있기 때문에 네. 만약 그것이 봉쇄되거나 그러면 당연히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겠죠. 네. 그렇기 때문에 유가가 3% 넘게 급등했고요. 최근에 금값은 주가도 올라가면서 금값이 같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이것은 한쪽에서 보면 달러의 상대적인 약세가 좀 전망하는 사람이 있으니까 달러 대신에 금을 갖고 가는 사람이 있는 차에 이런 불확실성한 뭐 지정학적 위협이 고조되니 또 안전자산을 가는 그렇죠. 그런 흐름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금값은 지금 지난 9월에 고점을 넘지는 않았는데요. 만약 여기를 넘으면 그래프에서도 보이다시피 6년 내 최고치를 다시 돌파할 수 있는 그림입니다. 그래서 금값은 방향소리가 예측하기는 쉽지 않지만 네네. 지정학적으로 이란의 사태, 미국과 이란의 어떤 인장 관계에 따라서 금 가격은 어떤 해치의 수단으로는 여전히 여러분들은 관심 가지라 이렇게 말씀드리겠고요. 유가만 다시 한번 보면 유가는 말씀드렸다시피 급반등하는 모습을 보여드렸고요. 말씀드렸다시피 금값의 상승세도 계속됐습니다. 한편 지난 금요일은 이런 어떤 외적 요인뿐만 아니라 네. 많은 분들이 이번엔 좀 괜찮아지지 않을까라고 했던 ISM 제조업 PMI가요. 네. 예상보다 오히려 부진하게 나왔습니다. 전망은 49로 생각됐었는데요. 전달은 48.1이었고 이번에 발표된 게 47.2입니다. 지난해 8월 8월 이후에요. 5개월 연속 지금 50 이하거든요. 즉 흔히 얘기해서 50 이상이 되면 확장 국면이라고 우리가 얘기하고요. 네네. 50 이하면 이제 위축 국면이라고 그러는데요. 위축 국면이 이어다 가니까 물론 목소리가 큰 건 아니지만 다시 한번 또 리세션에 대한 얘기를 얘기하는 사람이 좀 나올 수밖에 없는 그런 부분이라 되겠고요. 지금 나온 수치는 2009년 6월에 46.3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이다라고 일단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런 뭐 대외 변수들 이런 것들이 있었습니다. 미국 주식 시장에서는 또 이게 어떤 식으로 반영이 됐을지 좀 더 자세하게 한번 살펴보면요. 네, 대부분의 이제 주가는 하락할 수밖에 없겠죠. 분위기가 네. 이제 싸해지는 거가 되면서 섹터가 대부분이 하락했습니다. 다만 이제 상대적으로 안전하다고 할까요? 좀 방어적 섹터가 있는 것들이 부동산이라든가 유틸리티가 강세됐고요. 뭐 우리나라도 늘상 있는 일이지만 그 방위산업 주식이 돋보이는 네, 흐름을 그랬죠. 보여줬습니다. 네. 방위산업하면 세계 1위 방위산업 업체는 로키드 마틴인데요. 이게 그 전날도 그러니까 일요일 첫 거래일도 사상 최고가를 갔거든요. 네. 근데 바로 금요일 날도 무려 3.6%나 급등하면서요. 413달러로 가면서 413달러를 기록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52개인가요? 51개의 그 타겟을 갖고 있다 하면서 첨단의 미국의 고도 무기를 선보일 수 있다는 얘기를 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런 말뿐일 수 있을지 모르겠으나 이런 정도 되겠고 이거랑 상관없이 작년 연말에 이제 미국에서도 우리나라도 이제 예산이 작년 연말에 그렇죠. 통과되지 않았습니까? 네. 미국도 이제 2020년 예산이 계속 이제 진행되고 있고 막 이런 얘기 하고 있는데 거기 보면 또 한 5% 정도 또 증가했거든요. 국방비가요? 네, 국방비 예산. 네. 다만 여기에 이제 여러분 잠깐 말씀드리면 방위산업의 가장 걸림돌이 되는 거는 쉽게 해서 평화주의거든요. 네, 네, 그리고 그렇죠. 이렇게 많이 이거 누가 싫어하겠습니까? 민주당에서 싫어하죠. 싫어하죠. 하고 있고요. 네. 특히
그 중에서도 펠로시 의장 이런 거 엄청나게 반대하는 사람이고 네네. 이번에 그 폭격한 거에 대해서 비판을 하는 쪽이 있고요. 엘리자베스 워런 같은 사람은 이거 도대체 왜 이렇게 돈을 쓰느냐 네네. 한 비판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방위 산업은 물론 주가는 강했지만 그런 비판의 목소리가 있거든요. 근데 그것들이 이번에 이런 조치로 이런 미국과 이런 것이 나오면서 그런 거에 대한 목소리가 좀 약화될 수 있다라는 것도 주가에 일단은 반영됐다라고 일단 이해하셔야 되겠고요. 네. 또 하나는 역시 뭐 12월부터 해갖고 11월부터 가장 핫한 주식은 테슬라 아닙니까? 앨런 머스크가 요즘에 이슈를 몰고 다니고 있더라고요, 그냥. 그러니까요. 네. 그 진짜 일론 머스크의 테슬라는 정말 그 주가의 상승세를 보면 잠깐 연말에 잠깐 조정 보이다가 다시 신고가를 하면서요. 지난 금요일도 또 3% 올라갔습니다. 네. 이제 주가는 뭐 440달러를 넘어섰고요. 물론 여전히 비판적인 사람도 있죠. 200달러짜리 얘기하는 사람도 있고, 물론 이제 600달러, 700달러 얘기하는 사람도 있는데 결국 이겁니다. 실적으로는 지금 그 실적이라는 건 이제 숫자로요. 네네. 이익이냐 매출이냐에서 이익은 아직 안 나오거든요. 적자고 그렇죠. 올해도 적자인데 문제는 이런 것들이 이제 매출, 진짜 판매가 제대로 출하되느냐는 것인데 네. 아시다시피 이제 미국의 그러니까 죄송합니다. 상해에서 공장에서 첫 번째 모델 3가 이제 나왔죠. 그 딜리버리가 됐고요. 이번에 이제 4분기에 판매, 그러니까 출하 대수가 예상보다 훨씬 좋게 나온 걸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올해, 그러니까 매번 얘기하는 거가 분기당 12만 대, 뭐 13만 대 얘기하는 건데 네. 이제 생산을 제대로 하고 있다는 거거든요.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될지 모르겠으나 지금 테슬라의 위력은 한마디로 뭐 대단하다. 누가 막을 수 있을지 모르겠으나 지금 보시면 여기에 소위 공매도에서 돈을 날린 사람이 뭐 수조 달러가 날려 있거든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네. 좀 머리 아플 것 같고요. 결국 주간 단위로 보면 S&P 500은 6주 만에 하락했고요. 나스닥은 소폭의 상승세를 계속 이어간 것이 특징이 되겠습니다. 그렇지만 연말 연초 주시장의 호조세가 어찌됐건 이어지고 있고요. 늘 말씀드리지만 대한민국에서 삼성전자가 올라가고 뭐 SK하이닉스가 올라가고 이럴 때 없으면 진짜 힘들 거고 모르는 거 제가 그러지만 모르는 주식을 올라가는 거는 신경 안 씁니다. 맞아요. 그러니까 코스닥 조그만 주식 뭐 5천원짜리 2천원 그거 관심도 없거든요. 네네. 그런가 보다 한 뉴스에서만 하지 보통 사람들 와닿지 않거든요. 애플이 이제 지난 주말에 좀 하락했지만 애플의 사상 최고가 계속 이어지고 있고요. 마이크로소프트도 결국 사상 최고가 추이 계속 이어가고 있고요. 구글, 비자, 나이키까지 이거 모르는 사람 한 명도 없거든요. 그러니까요. AMD까지요. 이런 것들이 지금 미국 주시장의 한마디의 위력이다라고 일단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시장에 대해서 아까 말씀해 주실 때 이 리스크 때문에 숨고르기에 들어갔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만큼 이제 중동 리스크를 잠깐의 건전한 조정으로 볼 것이냐 아니면 정말 큰 리스크가 터져 나오는 어떤 변곡점으로 볼 것이냐 외신들에서는 좀 어떻게 보고 있을까요? 예, 사실 이런 얘기 나면 지정학적 위험 나면 그때마다 주시장이 큰일 났다 네네. 얘기하는 사람도 있고 많은 분들의 또 걱정이나 고민이 이거죠. 얼마나 조정받을까요? 그러니까요. 큰일 났네요. 빨리 팔아야 될까 하는 분들도 계시고요. 어떤 분들은 시장을 좀 사고 싶었던 분들은 야, 조정받으면 사겠다 라면서 얼마만큼 조정되면 살까요? 이렇게 고민하는 분도 계시거든요. 네. 그렇지만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어찌됐건 장기 투자를 하셔야 되는 거고 이런 조치가 트럼프 대통령이 어떤 버튼을 누르고 지금 이란은 정말 외부에서 잘 안 알려진 사람들 아닙니까? 그렇죠. 네. 이분들이 지금 정치인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신정이 좀 합치된 이상한 나라는 표현이 그렇지만 네네. 지금 우리가 이제 합리적으로 이제 판단이 잘하는 우리한테 미제 나라 아닙니까? 맞아요. 이란이. 어렵죠. 네. 그러니까 어떻게 무슨 미사일 버튼을 누를지 모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뭐라고 확인할 수는 없기 때문에 그럼 과거에 어땠는지를 살펴보는 것이 오히려 도움이 된다. 그게 오히려 객관적인 설명이 되는 거죠. 무슨 뭐 중동 지역 전문가가 알겠습니까? 트럼프 대통령 전문가가 알겠습니까? 네. 군사 전문가 나온다 그래도 하여튼 저는 그래요. 주식시장에서 도움이 안 된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과거에 어땠는지가 진짜 네네. 중요하다 말씀드리겠는데요. 이게 이제 한두 번 있었던 일이 아니잖아요. 사실상 그렇죠. 보면. 지난 과거 30년 동안요. 소위 중동 위기가 정확하게 20번 있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거를 이제 통계적으로 삼는 게 맞을 것 같은데요. 첫 번째 보여드리는 표현은요. 중동 위기 발생 직전 일부터요. 그러니까 지난번에 이번에 트럼프 대통령이 쏘기 전이니까 네네. 목요일 주가 대비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렇죠. 그것부터 1개월 후에 주가의 움직임이나 그 상품 가격의 움직임이 되겠는데요. 전체적으로 유가는 5.9% 올랐다고 합니다. 한 달 동안입니다. 네네. 확률은 84% 확률로 5.9% 오른 것이 되겠고요. 다들 금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금 당연히 오르겠다. 1.5% 올랐고요. 네. 확률은 70%였고요. 그럼 주가 크게 떨어질 것 같잖아요. 네.
65% 확률이 0.9% 올랐습니다, 지금요. 그러니까 네. 엄청 떨어진다 이런 것들은 떨어질 수도 있겠죠. 그렇지만 합리적으로 우리가 과거 사례를 보면 설명할 수 없다. 물론 이렇게 얘기하면 이번엔 다르다고 얘기하지만 네. 이번에 다르다는 얘기를 제가 정말 수십 년째 듣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보다는 과거가 더 중요하다. 네네. 미국의 달러 인덱스는 큰 움직임이 없었습니다. 의외로요. 네. 0.1% 플러스가 났고요. 당연히 채권은 좀 상대적으로 이제 지금 재미없는 그런 부분이 될 것 같습니다. 결국을 보면 특히 S&P 500이 65% 확률로 0.9% 올라온 거 되겠고요. 다음 이제 한 달은 그러니 이제 3개월 후를 보겠습니다. 그러니까요. 3개월 동안 어떤 일 벌어졌냐는 건데요. 유가는 9.1% 올라갔습니다. 그러니까 유가 좀 올랐습니다. 물론 이번엔 또 다를 수 있죠. 네. 이건 아무도 모른다고 제가 말씀드립니다. S&P 500은 2.8%는 올렸고요. 확률이 4번 중에 3번은 올랐다는 겁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시장이 떨어진다? 물론 떨어지려면 이익이 줄어들어야 되거든요. 네네. 늘 말씀드렸고요. 그러니까 금값도 금값, 미국 달러, 채권은 큰 움직임이 없었다라고 보셔야 되겠고요. 시티그룹의 조나단 라비브라는 사람이 이런 얘기하고 있습니다. 지정학적 위협이 방위산업주의 혜택 보는 경향은 무시할 수 없겠으나 네. 말씀드렸다시피 민주당의 방위비의 증강에 반대하는 목소리가 약해질 수밖에 없다고 그랬고요. 말씀드렸다시피 한 3대 업체가 있습니다. 로키드 마틴 앞서 보여드렸고요. 그다음에 노스롭 그루만 그리고 제너럴 다이내믹스가 있고요. 약간 좀 작은 회사인데 예를 들어서 지금 요즘은 완전히 그 컴퓨터로 돼갖고 하는 거 아닙니까? 네네. 사람이 직접 가서 요번에 것도 아니고 드론으로 가서 그렇죠. 폭격하는 네. 건데요. 그런 이제 전산이나 컴퓨터라이징에 대해서 시스템으로 분석하는 상대적인 작은 기업인데 그게 전문 기업입니다. 크레토스 디펜스라는 기업이 있거든요. 주가 무려 11%나 급등했다고 이해하시면 되겠네요. 알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만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MTN 이학년 전문위원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